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 이유미의 스포츠, 이유미 스포츠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그 일정 문제로 네. 원래 브리핑 식스 박준규 기자가 먼저 해야 되는데 좀 뒤로 밀고 우리 이유미 작가를 먼저 모셨습니다. 네. 예. 오늘 강정호 선수가 KBO 상벌위원회를 참석을 했네요. 강정호 선수 변호사가 참석을 했고요. 아, 변호인이? 강정호 선수는 예, 예. 지금 미국에 있다고 아, 합니다. 미국에 있고. 네. 좀 비자가 있을 수 있는 비자인가요? 근데? 아니 원래 아직까지는 좀 기한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이제 예. 들어올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그렇군요. 있는데 예. 강정호 선수가 거기서 결혼을 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지금 그쪽에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결혼을 했군요. 네. 예. KBO가 이제 음주운전으로 삼진아웃된 강정호 선수의 상벌위원회를 했는데 사실 강정호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계속 있었다면 상벌위원회가 필요가 없는데요. 그렇죠. KBO 리그 복귀 절차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강정호 선수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죄에 걸려서 예. 사실 징역 8월, 집행유 2년의 선고를 지금 받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의 이 상벌위원회 그 제재가 나올지 좀 궁금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KBO가 2018년에 이 음주운전에 관련된 규약을 좀 강화하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삼진아웃에 걸리는, 그러니까 음주운전 적발이 3회 이상 되는 선수에게는 3년까지 선수 징계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3년까지 선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거죠. 경기에 뛸 수가 없는 예. 그런 상황이었거든. 근데 이 사안에 강정호가 들어가긴 하는데 강정호 선수가 이 일을 일으켰을 때는 예. 2016년 정도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걸 과연 소급 적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상벌위원회가 많은 그 논의를 했다고 하고요. 예. 그 강정호 선수를 대신해서 강정호 선수를 대신한 변호사가 나와서 강정호 선수의 사과문도 제출을 하고요. 예. 또 강정호 선수가 만약에 복귀를 한다면 복귀 연봉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 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예. 본인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야구를 하고 싶고 야구장 밖에서 저지르는 잘못을 갚으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하며 살겠다. 뭐 이런 사과문을 냈다고 해요. 예.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참작이 됐던 것인지 유기 실격 1년 그리고 300시간 봉사활동 제재를 예. 내렸는데 누가 봐도 솜방망이 처벌이라고밖에 들리지 않는다라는 게 팬들의 입장이에요. 1년 6기 실격이란 말은 1년 동안 자격 정지 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예. 1년 동안 선수 생활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은 올해부터 자격 정지가 돼서 내년에는 뛸 수 있다는 얘기로 해석을 그러니까 하는 건가요? 만약에 지금 키움이 강정호 선수의 보류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키움과 계약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오늘 키움과 계약을 하면 예. 오늘부터 이제 1년이 되는 겁니다. 아, 오늘부터 네, 1년. 계약한 그러니까 시점부터 1년. 아직 계약을 안 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뭐 더 나중이 네, 이제 되겠네요. 예. 잘하면 내년 이맘때쯤은 뛸 수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럴 수 예. 있는 건데 이제 이게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다라는 비난이 일면서 이게 국민청원까지 지금 올라가 있어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네. 예. 이제 왜냐하면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일반인이 음주운전에 삼진아웃죄를 걸려서 예. 거기다가 약간 그 운전자 바꿔치기 뭐 이런 것까지 있었거든요. 맞아요. 예, 예. 그렇다면 그 강정호 같은 이렇게 특출한 능력이 있는 운동선수가 아닐 경우 일반인이 그럴 경우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사람이 자기의 본업으로 사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복귀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1년 쉬고 가능할 것인가 이런 잣대로 생각해 본다면 예. 강정호 선수에 대한 처벌이 좀 적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고요. 예. 또 저는 그거보다도 약간 후배들이 봤을 때 음주운전 뭐 한 번 정도 하면 이렇게 봐주는 건가? 물론 강정호 선수는 3번이나 했지만 예.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클린 야구 이런 클린 베이스볼을 KBO가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강정호 선수에게 1년은 좀 약하다는 반응에는 저는 수긍이 좀 가는 편이고요. 예. 이제 공이 키움에게로 넘어간 셈이에요. 그렇네. 이제 키움이 강정호 선수를 어떻게 할지, 어떻게 계약을 할지 이것에 대한 왜냐하면 또 구단의 자체 징계를 내릴 수 있거든요. 물론 예. 이중 처벌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좀 팬들의 여론을 의식한다면 그런 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아직 강정호 선수가 키움이 이제 강정호 선수 연락을 좀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할지에 대한 예. 근데 지금 강정호 선수가 키움 쪽에 연락을 아직은 취하고 있지 않다라는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강정호 선수 입장에서도 1년 징계를 받아서 KBO에
관문은 넘었는데 예. 지금 여론의 관문은 못 넘고 있잖아요. 그러게요. 1년 예. 징계가 나왔다고 곧바로 키움에 연락해서 계약을 하자 이렇게 하면 더 예. 미운 털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조용할 때 해야죠. 네, 하려면 그렇습니다. 전략적으로는 그런데. 네, 그래서 키움이 키움 구단의 요청에 따라 KBO가 강정호의 국내 복귀를 이제 공시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예. 이제 여론에 좀 부담을 느낀 키움이 강정호의 복귀 요청을 안 하고 그냥 복귀 시점이 늦춰질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냥 강정호의 계약을 포기하고 방출할 수도 있어요. 다른 구단에게 공을 넘기는 거죠. 근데 그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강정호 선수의 실력을 그 누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내보내긴 아깝고 그렇다고 그냥 받아들이자니 여론이 무섭고 지금 키움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인데 어쨌든 강정호 선수가 연락을 해오면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서 뭐 얘기는 해보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강정호 선수가 나이가 지금 어떻게 되죠? 33으로 알고 있거든요. 33이면 아직은 뭐 기량을 1년 쉰다고 네. 하더라도 기량은 충분히 요즘 그래서 만약에 예. 3년 징계를 받는다면 예. 그때는 좀 어려울 거란 예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36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이제 1년 징계를 받으면서 복귀길은 열린 셈인데 과연 이걸 어떻게 팬들의 마음도 좀 다독여 가면서 강정호 선수의 복귀도 추진을 할 것인지 이제 키움 구단의 입장이 좀 난감한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음주운전 상습적인 음주운전이었는데 결국은 본인의 그 음주운전을 버릇을 못 버리고 네. 수백억 원의 어떤 손해, 네, 금전적인 그렇죠. 손해도 있고 이런 명예 실추, 앞으로의 앞날의 문제 참 어찌됐든 대리 부릅시다 진짜. 예. 아니 그리고 선수들이 또 이런 사안을 통해서 자기 관리를 얼마나 잘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니까요. 것을 한번 예.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니 술 가끔 먹는 것까지 뭐라고 그럼요. 했는데 웬만하면 진짜 차 놓고 다니고 정 가져가야 되면 대리 부릅시다. 대리. 한국만큼 대리 이런 시스템 그럼요. 잘 된 나라가 어디 맞습니다. 있나요 진짜. 네. 전 세계에 없습니다 이런 시스템. 예.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예요 진짜. 네. 강정호 선수 워낙 잘하는 선수였는데 어떻게 쉴드가 처지지가 않아서 저거는. 네, 예. 이 부분은 우리가 방어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정말. 그러니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프로야구 지금 무관중으로 네. 지금 계속 경기가 열리고 있는데 무관중으로 열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독특한 이런 것들이 벌어진다면서요. 네, 예. 가장 이제 재밌는 게 공을 던질 때마다 내는 독특한 기합 소리 때문에 약간 논란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투수들이 이렇게 힘을 완전히 모아서 전력 투구를 할 때는 가끔 소리를 내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이런 본인만의 루틴이 있잖아요. 예. 근데 한화의 박상원 선수가 음. 박상원 선수의 루틴이 그거라고 합니다. 힘을 줄 때 자연스럽게 기합 소리가 이렇게 나오면서 공을 뿌리는. 예. 근데 이제 이게 무관중이다 보니까 너무 조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큰 소리가 나면서 이 선수들의 약간 그 동작들에 좀 방해를 선수들은 받는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롯데 허문행 감독도 중간에 좀 항의를 하고 그랬었는데 항의하고 그러는 것까지는 좋죠. 주의를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예. 이제 박상원 선수가 KT 경기에 앞서서 몸을 좀 풀고 있을 때 예. KT의 쿠에바스 선수가 예. 좀 조롱하듯이 좀 웃으면서 쉿 이런 이렇게. 포즈를 한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팬들이 아니 같이 선수의 루틴도 이해 못 해주냐. 왜냐하면 타자들도 굉장히 십자가를 그리는 선수, 바닥에 그렇죠. 여러 가지 모자를 쓰는 선수 예. 많잖아요. 지금은 은퇴했지만 박한희 선수가 아주 유명했죠. 유명했죠. 아주 예. 많은 루틴을 갖고 있죠. 긴 예, 예. 시간 동안. 근데 어쨌든 그런 루틴, 타자들의 루틴은 가만히 있으면서 투수가 그렇게 기합 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 예. 이렇게 약간 비난 같은 조롱을 하는 건 예의가 아니다. 그래서 결국 KT 쿠에바스 선수랑 이강철 감독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어요. 사과를 했어요. 네, 그래서 예. 박상원 선수가 94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 자기의 날개짓을 막 펼 때인데 사실 좀 예. 주눅들 수도 있잖아요. 젊은. 그렇네요. 예. 그런데 그 하나의 불펜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 것도 이 선수를 좀 주목하게 되는 그 요인이 되고 있는데 기록을 보니까 불펜 투수니까 많이 던지진 않았고요. 예. 9이닝 7삼진을 했고 홀드가 공동 7위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 자리를 좀 잘 메워간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사실은 무관중의 해프닝 중에 하나이기도 하잖아요. 그러게요. 조용하다 보니까 네. 옛날에는 막 소리에 그렇죠. 난리도 아니었는데. 네, 관중들 소리에 묻혀서 사실 이런 맞아요. 소리는 들리지도 않았을 텐데 이게 그런데
원래는 KBO가 다음 주 정도에는 관중 입장을 좀 천천히 한 30% 정도부터 시작해서 입장을 시키려고 했었거든요. 예. 근데 오늘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부가 수도권 다중공공시설에 한해서 6월 14일까지 운영 중단을 해라 뭐 이렇게 지시를 하면서 이 스포츠 시설도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네요. 예. 네, 야구가 무관중을 한 6월 14일까지는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지금 워낙에 확진자가 급속하게 또 다시 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수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무관중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해프닝 중에 하나 소개를 하면서 이 코로나19 확산이 조금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도 함께 전해봅니다. 힘들어요. 네, 힘들어요 정말. 저는 그 비명 뭐 기합 이거 얘기하니까 예전에 그 샤라포바 선수가 그렇습니다. 유명했어요. 네. 그 장신의 미모인데 뭐 약간 호러 수준의 약간 네. 그 비명소리를 내 가지고 상대편 선수들이 약간 컴플레인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본인의 루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네.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선수들에게도 그 루틴을 하지 말라고 뭐 지도자들이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때 자기의 온 힘을 다하는 그러니까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샤라포바가 가장 먼저 떠오르죠. 이 괴성의 루틴은. 괴성.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국내 프로농구에서 일본 선수를 볼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남자 프로농구 KBL이 예. 그 일본 선수들 대상으로 아시아 쿼터제를 도입하기로 했거든요. 아. 그래서 각 구단이 자율적으로 일본 선수, 여기는 뭐 귀화 선수도 되고 이중 국적도 되고 혼혈 선수도 되는데요. 한 명을 영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아시아 선수, 쿼터. 네, 예. 외국인 선수 2명 있고 플러스 알파로 할 수가 있는데 물론 그렇지만 셀러리 캡, 선수 정원 모두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게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뉴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잘못하면 국내 선수들 설 자리를 좀 잃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원에도 포함되고 셀러리 캡에도 포함이 되는 데다가 예. 결정적으로 그 대학 드래프트를 앞두고 있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대학 선수보다는 일본 리그에서 검증된 선수를 한 명 데려오는 게 프로 입장에서는 훨씬 좋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대학 드래프트를 하면 취업률이 50%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렇군요. 이번에 FA 시장도 엄청나게 활발했는데도 결국에는 계약 못하는 뭐 문태영 선수라든지 물론 문태영 선수는 나이가 있습니다만 예. 어쨌든 강제로 은퇴하는 선수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국내 선수들의 설 자리가 없어질 수 있는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생각이 전 들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선수도 뭔가 반응을 내놓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프로농구에는 선수협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표로 내놓을 수 있는 의견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농구 팬들이 좀 이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데 네. 이 아시아 쿼터라고 하면은 네. 사실은 일본만 있는 게 아니라 맞아요. 중국도 있고 네, 필리핀도 있어요. 필리핀도 잘하잖아요. 근데 네.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귀화한 흑인 선수들 막 이런 선수도 그렇죠. 있는데 이런 선수들도 그러면 아시아 쿼터에 해당이 되는 인종으로 이거를 구분한다는 근데 건가요? 일단 중국, 필리핀과도 앞으로 활성화할 거지 아직 지금 아시아 쿼터에 포함을 안 시켰거든요. 일단 그렇군요. 일본만 이번에 아시아 일본만? 쿼터에. 예. 근데 예. 이제 이거는 장점도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선수가 아시아로 그러니까 일본으로 갈 수 있는 길도 열리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과연 그게 얼마나 우리 선수들에게 도움이 될지, 과연 국내 선수의 설 자리만 잃고 끝나는 것은 아닌지에 예. 대한 좀 우려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벌써부터 원주 DB의 이상범 감독 같은 경우는 야인 시절에 일본에서 좀 인연을 맺었던 예. 나카무라 다이치 선수를 데려오려고 한다는 얘기까지 벌써 들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그렇군요. 97년생이고 190cm의 장신 가드예요. 예. 그래서 일본 무대에서도 잠재력을 높이 평가받는 선수인데 이런 선수들이 오는 건 경쟁력 면에서는 좋죠. 그런데 당연히 국내 선수가 밀릴 수밖에 없는 수순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 일본의 그 연봉 수준이 네. 어떤가요? 한국하고 비교를 우리나라랑 뭐 비슷하다고는 비슷해요? 알고는 있는데 중국은 상당히 연봉이 높죠. 높다라고 네, 알고 높죠. 외국인 선수들도 굉장히 NBA 출신들 네, 많이 많이 와가지고 가고. 예. 근데 일본 리그가 사실은 우리나라랑 수준 차이가 그렇게 나지는 않으니까요. 물론 장신 선수들이 많기는 해요, 일본에도. 예. 혼혈 선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교류를 해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더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장점도 있지만 과연 국내 선수의 설 자리를 잃을 것에 대한 대비책은 세워놨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농구 팬들도 알고 농구 선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근데 사실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잘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잘 될 수도 있고 네. 좀 농구가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되나 외부의 자극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네. 그리고 너무, 국제 경쟁력이 워낙 우리 약하기 때문에. 약해요. 국제 네. 경쟁력이. 예. 그래서 이걸 토대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진행될 이제 한 해, 다음 예. 시즌에는 일본 선수가 뛸 수 있으니까 좀 지켜보시면서 어떤 게 농구 발전을 위해서 좋은지 같이 팬들도 고민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올림픽 얘기를 가져오셨는데 네. 지금 뭐 일본에서도 네. 올림픽 내년 취소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좀 한참 전에 나오기는 했는데 사실 스포츠 소식 이제 고르면서 이렇게 보면 올림픽 얘기가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나오는데 예, 예. 언제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짚어볼까 하다가 이제 오늘 들고 나왔는데요. 바흐 IOC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더 이상의 연기는 없다. 내년에 못하면 그대로 취소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토마스 바흐 위원장이 이제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1년 연기된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이렇게 밝힌 거예요. 왜냐하면 할 수 있냐 계속 물어보니까 인터뷰 때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연기하지 않고 내년에 못하면 그냥 취소다. 이렇게 그냥 없어지는 거죠. 도쿄올림픽 예, 자체가. 그런데 올림픽 준비사항을 점검하는 코츠 조정위원장 같은 경우도 올해 10월에 판단을 하게 될 것이다. 올해 10월이요. 예, 올해 10월에 만약에 코로나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면 다시 시나리오를 생각해 봐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만약에 1년 연기돼서 열리더라도 개막식 입장 행진은 못 볼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모든 걸 다 축소하고 예. 선수들이 감염 위험이 높은 모든 행사를 안 하겠다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예, 예. 경기 위주로. 크게 많이 네. 모이는 거를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그 비용도 좀 절감할 필요가 있고, 왜냐하면 지금 일본 같은 경우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지금 1년 동안 그 연기된 그동안의 비용이 계속 고스란히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비용을 많이 절감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개막 행사의 선수단 입장 행진 없애고 참가자 규모 대폭 줄이고 예. 그리고 원래 올림픽, 패럴림픽 하면 총 4차례 개회식, 폐회식이 있는 거잖아요. 예, 예. 이거를 합동으로 개폐회식을 하는 아. 것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그렇군요. 나오고 있거든요. 예. 코로나19가 지금 다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확산되는 걸 보면 일본도 지금 뭐 많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올림픽이 제대로 열릴 수 있을지 그러게요. 저는 약간 부정적인 그런 가능성으로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좀 가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는 1년 정도 후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예. 이게 만약에 그냥 고질적인 뭐 독감처럼의 유행병처럼 돼버리면 이 많은 몇만 명이 모이는 이 올림픽을 열기에는 조금 위험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다. 일단 이런 생각이 뭐 들고요. 대규모 매스 게임이라든지 이런 네.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네. 평창 올림픽 때 나왔던 뭐 드론이 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뭐 개회식을 네.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무관중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 예. 과연 그게 IOC 입장에서는 그것도 수익이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과연 그거를 용인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이 올림픽의 정상적인 개최에 대한 문제는 연기되고도 아마 열리기 전까지 계속해서 논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뭐 사실 이제 우리가 일본에 대한 어떤 뭐 약간의 안 좋은 감정들, 껄끄러운 네. 감정들이 있어서 뭐 일부 꽃이다 그거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또 네.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선수들 입장에서는 네. 이거는 또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사실요. 일이죠. 예, 예. 어떤 그러니까요. 선수들 입장에서는 그냥 한 10년의 세월을 허비하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러네요. 지난 올림픽 못 나가고 예. 절치부심해서 이번 올림픽을 가는 선수인데 다시 1년이 연기되면 그게 9년이잖아요. 예, 예. 그러면 거의 10년의 세월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큰 행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기 때문에 전염병이 걸린 문제잖아요. 예, 그래서 예.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신중한 판단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마지막으로 저희가 뭐 아시겠지만 네. 이제 데일리는 이제 끝이 나요. 그래서 네. 오늘 마지막인데 우리 시청자 맞아요. 여러분께 한 말씀만 해주시죠. 예. 제가 사실은 이 처음에 출연 제의를 받았을 때가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개인 유튜브 채널을 준비를 하는 단계에서 제안을 받아서 예. 저도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어떤 채널로 어떤 컨텐츠로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할 때 이 방송을 나가서 방송을 해보면 내가 생각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좀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해답을 얻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 스포츠를 전혀 모르는데도 제가 하는 얘기를 되게 재밌게 들었다는 댓글을 보면서 내가 결국엔 가야 할 길은 그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해답을 찾은 저한테도 아주 귀중한 시간이었거든요. 제 방송 들어주시고 봐주신 분들한테 감사드리고 언젠가 또 만나겠죠. 그러게요. 네, 헤어짐이 있으면 만남이 있으니까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예, 그동안 좋은 소식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언젠가 또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유미 스포츠 작가였습니다.